정신과 질환 중에서 좀 심각한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분이 업다운이 상당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막 밝고 활다가 한동안은 또 한창 우울하게 지내다가 또 어느 동안에는 또 한창 너무나 활동적이고 밝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의외로 잘 주변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다 보면은 혹시 나나 혹시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울증이라는 것은 기분장애의 일종이에요. 기분장애에는 이제 우울장애, 우울증도 속하고 오늘 얘기들이 이제 조울증도 속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요. 유병률이 우리나라에서는 0.1% 내지 0.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좀 드문 편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 정도까지도 봐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나라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 환자들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천재, 과거에 보면 막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하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의외로 조울증을 앓던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한 30-40%는 자해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에 속하겠죠. 일단은 양극성 및 연관장애는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양극성 장애 1형과 2형, 그 다음에 순환성 기분장애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양극성 장애 1형이 과거에 얘기하던 이제 조울증에 속하고 그 스펙트럼을 조금 더 요새는 다양하게 이제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 1형은 조증 경향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서 나타나고요.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고 현실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좀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고요. 양극성 장애는 조증 경향이 1형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그래서 경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은 더 우울증의 경향이 좀 높고요. 진단이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울증 약이 약간 기분을 업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울증 환자가 잘못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은 조증 경향이 너무나 확 튀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순환성 기분장애예요. 경조증과 약한 우울증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분 상태가 별로 없어요. 계속 좀 업다운이 좀 심한 그런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정상인 경우와 우울, 다음에 조증인 경우, 우리가 흔히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분이 유지되다가 한 번씩 다운이 됐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다운이 됐다가 이게 이제 우울증이고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분이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또 다운됐다가 잠깐 좀 정상적이었다가 또 다운됐다 올라갔다 이런 거를 반복할 때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조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예요. 그래서 조증 경향이 보일 때 우리가 조울증일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는데 조울증이라는 건 고양된 기분, 상당히 기분이 많이 업돼요. 그리고 증가된 목표적 활동, 상당히 왕성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야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를 특징적으로 하는데 일주일 이상 이제 반복이 됩니다. 다음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심하게 과장된 자존감, 자신감을 나타내요. 자기 자신이 상당히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우주에서 내가 어떤 기운을 받고 내가 우주의 메신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기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죠. 대선 주자 중에 한 분, 나만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다음에 수면 욕구가 두드러지게 감소가 돼요. 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좀 조용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해. 한 번 말을 시작하면은 끊이지를 않고요. 갑자기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전화를 걸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막 이렇게 사교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고의 비약이나 사고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을 해요. 자기 스스로 막 아이디어가 너무나 넘쳐요.
와, 나 요새 막 너무나 어떤 그런 생각들, 창의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주위가 상당히 좀 산만해 보입니다. 주변에 그다지 이제 주의를 끌지 않는 그런 작은 소리나 활동에도 상당히 좀 계속 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목표지향적인 활동의 증가, 정신운동성 초조.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막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개의 모임에서 뭐 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좀 있는 편이고요. 또 특징적으로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친 몰두를 해요. 이 조증이 되면은 이분들이 위험한 게 뭐까짓 거 하면서 카드를 막 긁어요. 해서 뭐 빛을 내 가지고 갑자기 뭐 차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성적인 흥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성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남들로서는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정도로 뭐 과감한 이제 사업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빚을 내 가지고는 갑자기 뭐 몇 억짜리 이렇게 아파트를 뭐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쪽박을 차거나 의외로 막 이렇게 막 대박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박을 치면 더 위험해요. 더 조증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쪽박을 찬 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우울증에 확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사회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조증기가 좀 심각해질 때는 자해나 타해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깐 좀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약물이나 기타 치료로 인한 게 아니고 또 각성성 항진 등의 어떤 질환으로 인한 게 아닐 때 우리가 이제 조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뭔가 고립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집에서 잠만 자려고 한다든지 좀 불필요한 이제 죄책감을 느끼거나 활동력이 저하가 되고 뭐 술독에 빠지거나 먹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조울증이 진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가 처음 정신과에 내원을 해가지고 당신은 조울증입니다 라고 진단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조울증하고 우울증이 상당히 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이 되면은 조증 경향이 갑자기 확 튀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한테 조증 사파가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조증하고 정신분열증을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조현병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조울증 경향이 약간 약하면 경조증인 경우에는 경계성 인격장애로 경계성 인격장애를 이제 경조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하루에도 기분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근데 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분이 주기가 조금 더 깁니다. 몇 주 이상 갔다가 또 몇 주 이상 다운됐다가 이런 경향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소아 청소년에서는 ADHD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증하고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지금도 연구 중인데 유전적인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쪽이 조울증이다 그러면 자녀한테 조울증이 발현될 확률이 한 20-30% 정도 된다 그러고요. 만약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조울증이다 그러면은 한 50% 이상 자녀들한테 이제 유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한쪽이 조울증이면 나머지 쌍둥이 자녀가 80% 이상의 확률로 이제 조울증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유전적인 경향들이 두드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울증이라는 이 유전자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떤 성취를 거두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